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용접부 예열 계속 해보겠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구리 합금은 예열하면 좋고요. 예열하지 않더라도 티그 토치로 처음에 용접하기 전에 좀 예열을 해야만 열을 좀 가해줘서 따끈따끈해질 때까지 막 손대면 딜 정도로 돼야 용접이 돼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꼭 해보세요. 해보시고 훌륭한 용접사들 되시고 부자 되시고 또 많이 벌면은 또 많이 나가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많이 벌었을 때 노후를 대비하셔서 뭔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자 노동조 TV에서 지금 주식 모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오셔. 제가 지금 주식 모임을 물론 이제 용접사들 중에 재테크를 여러 가지로 하시는 분인데 부동산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부동산은 지금 사는 집 하나 정도로 만족하고요. 저는 주식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가까운 지인들하고 뭐 돈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가치 투자라고 그러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사서 모으는 배당 수익을 또 받고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주식을 하면은 패가 망신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영상은 제가 다시 또 올릴 거예요. 어쨌든 부자 되시고 용접사들 꼭 되시고요. 또 만약에 전향하신 분들이시라면 꼭 성공하시고 용접사 되세요. 용접사 좋습니다. 용접사가 여러분 중 용접사 분도 계시겠지만 이 현장에서는 용접사가 왕이에요. 물론 지금 재관하신 분들이나 뭐 조공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들으실 수 있는데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사실이 그렇긴 하잖아요. 좀 이게 왕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좀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할까요? 좀 재수 없다고 할까요? 돈은 많이 받아오고 일은 개떡같이 하고 좀 게으른 거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또 그래서 용접사가 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돈은 많이 받아가고 또 어깨 힘은 또 엄청 주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알루미늄 합금 및 구리 합금은 240, 400도씨로 예열하시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5번. 소스는 예열하지 않습니다. 소스 예열하면 귀싸대기 맞죠? 그런 경우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소스는 산소하고 만나면은 산화가 돼요. 산화되는 곰보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럼 이미 그것은 불량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폐기해야 돼요. 대부분. 왜냐면 산화되면은 부식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소스는 보통 예열하잖아요. 예열하는 경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제가 그쪽 이렇게 재료 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현장에서는 소스를 예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보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소스는 예열하지 않습니다. 자, 용접 설계 및 시공, 잔용력 제거. 잔용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잔용력.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위원 맞대 용접을 이면비도 하고, 체온비도 하고, 표면비도 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휘려고 그래요. 이게 휜단 말이에요. 그럼 포지셔너 같은 걸 넣는다 그랬죠? 포지션을 놔서 얘를 구속시켜가지고, 반듯하게 했지만, 이 안에는 반듯하게 보일 뿐이지 이렇게 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가뜩이나 안에 스트레스, 응력이라는 게 스트레스라고 한다 그랬죠? 영어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은 상태예요.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에도 얘가 찢어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잔용력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휘려는 성질을 없애놔야 돼요. 그럼 잔용력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거죠. 잔용력 제거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잔용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잔력이 처음부터 안 생기게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잔용력을 적게 생기게 하려면 첫 번째 용착금속을 적게 합니다. 용착금속을 적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홍각도가 이렇게 넓은 거하고요.
홍각도가 이렇게 똑같은 건데 좀 작은 거. 이게 여기서까지가 홍각도라 한다 그랬죠? 여기 홍각도예요. 얘는 홍각도가 어때요? 홍각도 작잖아요. 홍각도가 작으면 얘는 용착금속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용착금속이 늘어난다는 건 임열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용적임열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잔용량이 많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홍각도를 줄이면 용착금속이 적게 되고, 용착금속이 적게 되면 당연히 잔용도 적어지겠죠. 또 같은 거라도 이렇게 가깝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멀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하면 또 용착금속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또 잔용량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홍각도를 줄이고 요투 간격을 작게 하면 용착 잔용력이 좀 덜 생깁니다. 그러겠죠? 자, 두 번째 논의 풀림법 이런 게 있어요. 특히 구조용 아변제나 탄소광인 경우 우리가 지금 흔히 용접하는 거 탄소광이죠. 탄소광 강인데 탄소강 제로 시간에 다 했죠.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노라는 게 있는데요. 노라는 게 뭐 용광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방. 실제 용접을 하잖아요. 이렇게 뭐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엘보를 붙였다고 해봐요. 붙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붙였다고 여기 용접을 했어요. 이렇게 용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잔용력이 생겼잖아요. 얘를 잔용력 없애기 위해서 노가 뭐냐면 이런 방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용광로라 생각하셔도 되고요. 용광로 안에다가 이렇게 이걸 집어 넣어 버리는 거예요. 문을 닫고 625도로 가열해요. 625도에서 25도 플러스 마이너스 25도로 가열하면은 이걸 풀림이라고 하거든요. 풀림을 하면 잔용력이 없어집니다. 논의 풀림법을 하면 잔용력이 없어져요. 자, 그 다음 국부 풀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또 얘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 못 들어가요. 여기 많이 못 들어간다고 봐봐요. 여기 못 들어가요. 이 못 들어가요. 이게 지금 일이 못 들어가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가열을 하는 거예요. 620도 가열하는 거예요. 이런 걸 국부 풀림법이라 합니다. 국부 국지성 호우할 때 그 국자예요. 작은 부위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 부위에만 이런 뜻이에요. 국부 풀림법. 자, 그 다음 기계적 응력 완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현장에 있을 때 이런 거 뭐 매일 보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또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아파트만 하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커다란 물탱크인데 아파트만 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H빔을 이렇게 막 이어 붙이겠죠? 이렇게 뭐 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빔을. 근데 빔도 이게 엄청 크니까 이걸 용접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용접하면 여기서 용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용접이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거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용접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랜저를 샀는데 차가 이렇게 돼 있으면 살까요? 안 사죠.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얘를 뒤집어요. 크레인들이 와가지고 얘를 들어요. 막 이렇게 러그를 달아가지고 러그라고 그러거든요. 러그를 막 달아가지고요. 여기다 호이스트를 걸어요. 이렇게 타워 크레인 같은 거 와가지고 걸어가지고 뒤집어 버려요.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이거 배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엄청 무거운 뭐 300톤, 400톤, 500톤, 600톤, 뭐 1000톤 이렇게 네모난 상자 같은 거를 올려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힘을 받겠죠, 이렇게? 얘가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적인 힘을 줘서 응력을 완화시키는 거. 이런 걸 기계적 응력 완화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용접을 했더니 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요. 여기다 무거운 걸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얘가 쫙 펴지겠죠? 펴질 수도 있죠. 이런 거를 기계적 응력 완화법이라고 그래요. 뭔가 하지 않고 노래 넣지 않고 기계적 응력 완화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피닝법이란 거는 특히 주철할 때 많이 쓰는데요. 주철 같은 용접하면 잔룡이 엄청 많이 생긴다 그랬죠. 주철 용접할 때는 용접을 했으면은 피닝법이란 건 뭐냐면은 피닝법이라는 것은 고무망치 있잖아요. 고무망치 이렇게 고무망치를 두 개를 딱 양손에 들고요. 그래서 제가 수직으로 이렇게 용접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럼 용접 부위 여기 열 영양부죠. 여기 열 영양부 이렇게 있으면 이 고무망치로 여기 용접한 부분을 둥둥둥둥둥 때리는 거예요. 고무망치 같은 걸로 부드러운 망치로 용접 부위를 둥둥둥둥 때리면 여기 안에 있는 잔용력이 제거됩니다. 이런 거를 피닝법이라고 해요. 주철 용접할 때 많이 쓰시거든요. 주철 용접 때는 피닝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피닝법을 하면 잔용력이 제거돼요. 자, 이번 시간은 비파괴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파괴 시험 첫 번째는 외관 검사예요. 비파괴 시험이라는 건 파괴하지 않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외관 검사는 비주얼 테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결함 시간에 배웠죠? 피부학과 용접할 때 결함 시간에 배웠죠? 뭐 우리 알 수 있는 거 언더컷, 오버랩 뭐 이런 거 다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균열도 외부에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피트는 뭐예요? 용착금속 위에 있는 기공을 피트를 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외관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걸 외관 검사를 합니다. 외관 검사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겠죠? 사람이 눈으로만 보면 되니까요. 비용이 적게 듭니다. 누설 검사라는 것은 리퀴드 테스트인데요. 누설 검사라는 것은 물을 넣어서 이게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 기능장 시험 보시면 이렇게 기능장 시험 보시면요. 기능장 시험 보시면 이렇게 파이프를 구조물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혹시 많이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저도 옛날에 기능장 준비하던 거 생각이 나네요. 여기다 이렇게 용접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 파이프를 여기를 용접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봐요. 물을 부어놔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30분이 지났는데 물이 안 새면 합격입니다. 또 요 안에도 물을 가득 채워요.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런 데서 물이 새나지 않으면 합격입니다. 이런 거 누설 검사라 해요. 이런 걸 누설 검사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커다란 물탱크를 압력 탱크나 뭐 이런 물탱크를 했다고 해봐요. 근데 이게 아파트만 해요. 그럼 여기다 물을 채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는 한강에서 퍼오면 되나요?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이곳이 사우디아라비아라면 어떨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다 이걸 수출하는데 거기 가면은 현지에서도 이거 누설 검사 한번 하거든요. 뭐 새는지 안 보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게 기름보다 물이 비싸잖아요.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이렇게 투입구를 넣고요. 여기다는 압력계 같은 걸 달아요. 압력계를 달아가지고 일단 물을 이만큼 조금만 채우는 거예요. 조금만 채워요. 물을 조금만 채운 다음에 이제 물을 연결하겠죠. 여기다는 에어를 넣어요. 에어. 공기를 집어넣어요. 공기는 전기만 있으면 되잖아요. 에어 컴프레셔만 있으면 되니까 공기를 집어넣어서 일정 압이 됐을 때까지 끌어올려요. 그러면 에어를 채우면 만약 여기 용접이 안 됐잖아요. 그럼 미리 뭐가 막 새어 나와 버려요. 이렇게 하는 걸 누설 검사를 합니다. 누설 검사는 그러니까 액체로도 할 수 있고 기체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공기로도 할 수 있고 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누설 검사 하면은 누설 통과하면은 그날이 회식하는 날이죠. 보통 그렇습니다. 누설 검사 하면은 그날 통과하면 회식하는 날에 누설 검사할 때 워낙 크니까 한 이틀 걸려요. 막 물 넣었다 뺐다 하는데 압력 거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누설 검사하면 그날이 회식하는 날이에요. 공사 거의 끝났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개 만드는 경우는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3번 침투 탐산 검사는 PT라 하는데요. PT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용접 하시면서 나는
검사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검사하는 거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 현장은 조금 이렇게 단가가 높지 않은 거예요. 저는 PT나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뭐, RT 없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RT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10% RT, 20% RT, 30% RT. 자, PT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용접을 PT 검사는요. 이거 V온 맞대기 용접이죠. 백을 이면 비드를 하고요. 체온 비드하고 표면 비드를 다 했어요. 이렇게 용접이 돼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 표면에 눈으로 봐도 잘 잡을 수 없는 미세한 크랙이 있다든지 뭐 피트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빨간색으로 스프레이 같은 게 있는데요. 뭐 스프레이경으로 되어 있는 걸 액체로 되어 있는 경우 있고, 침투액을 먼저 얘를 붓 같은 걸로 싹 이렇게 칠해놔요. 막 칠하고 막 가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검사하시는 분이 막 칠하고 가요. 한참 있으면 이게 마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칠하고 나서 마르면은 세척액이 있어요. 세척액을 막 뿌리고 가요. 뿌리면서 보루라고 하죠. 버리는 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걸 깨끗이 닦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에 현상액이란 걸 또 막 뿌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현상액을 막 이렇게 뿌려요. 뿌리면은 희한하게 요 위에요. 이렇게 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크랙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빨간색 침투액이 들어간 거예요. 빨간색 침투액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현상액을 뿌리면 나타나는 거예요. 크랙도 나타나고 피놀이라고 그러죠. 홀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결함이 막 나타납니다. 놓치 먹은 것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검사하기 전에는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침투 탐상 검사라고 그래요. 첫 번째로 침투액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세척액을 뿌린 다음에 닦아내고요. 세 번째로 현상액을 뿌리면 이 결함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침투 탐사 검사라고 해요. 현장에서 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침투액, 세척액, 현상액 사셔가지고 해보셔도 돼. 용접하신 다음에 내가 한 게 잘 됐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자분 탐상. 죄송합니다. 자분 탐상 검사예요. 자분 탐상 검사. 자분 탐상 검사. 자분 탐상 검사예요. 자분 탐상 검사. 자분 탐상 검사. 자분 탐상 검사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용접을 자, 이렇게 이제 용접을 이런 식으로 용접을 했어요. 그럼 요 안에 이제 용접이 된 거죠. 그런데 요 안에요. 요 안에 뭐 이렇게 용접을 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요 안에 무슨 결함이 있다고 해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안에 있는 결함이 또 이 모재에도 이렇게 안에 모재 속에 결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분 탐사라는 건 어떤 걸 이용하냐면요. 자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분이 뭘까요? 자분 뭔가 분하니까 가루 같은 거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자분이라는 것은 철가루예요. 철가루가 들어있는 검정색도 있고 흰색도 있거든요. 철가루가 들어있는 스프레이를